네,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야권 주도로 대규모 정권 퇴진 장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반대편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와 관련한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흔들림 없이 뭉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은 최악의 양형사유라며 야권 장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만나 러북 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방한과 방중을 서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세 번째 장외 집회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시위도 열렸습니다. 두 집회 장소의 거리는 600m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집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저는 광화문 광장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행진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돈봉투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모두 5만 5천 명인데요. 이들은 광화문에서 시작해 명동역으로 향하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접한 동화 면세점 앞에서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루 전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재판하는 거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 끝나자마자 점심 대충 먹고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집회가 과열될 소지도 있었는데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지금까지 집회는 큰 충돌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 집회에 경찰과 서울시는 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의회 방향의 교통을 통제하고 가변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려고 해서 사람 너무 많아서 못 지나다니겠더라고요. 소음도 너무 시끄러워서 옆 사람이랑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경찰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경찰 180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앞서 보신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또 판결을 비판하는 거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표소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세 번째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 집회.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자신의 선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는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적을 향해 싸워야 한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접 무대에 올라서 지지자들을 향해 격려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인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선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직접적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 집회엔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도 함께하면서 민주당은 집회 후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상관없이 오는 23일 4차 장외 집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호선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민주당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이 대표가 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당장 당의 혼란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충격은 외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생결단식의 대결 구도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번이 첫 번째 선고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건의 1심과 항소심 결과가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씩 쌓인다면 당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규탄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움직임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비상연석회의에 모였습니다. 비상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대표의 징역형 선고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혼란 없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판결 직후 열었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당이 혼란스럽다는 질문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흔들린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1심 선고로 당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 대표의 리더십과 대선 가도에도 장애물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와 더불어 대북 송금 의혹 등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이 뭉치게 되면 이 대표의 단일 체제에 균열이 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등 이른바 3김 인사들의 물밑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반성은커녕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서는 법정 구속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전국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반사 이익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고 다음 날 치러진 세 번째 장외 집회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의 남은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거운 형량을 예상한 한 대표는 지난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건이라 법정 구속이 결정되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외 집회가 대입 논술 시험날 치러졌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 겁박을 처벌하거나 당선 무효형 선고 시 선거 자금을 미리 압류하는 이 대표를 겨냥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을 고리로 형성된 여권 내 단일 대오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천 개입 의혹과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여권 내 악재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요. 오늘 열린 비상연석회의부터 볼게요.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합쳐서 모두 195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3분의 2 정도인데요. 통상 주말에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는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 파장이 크다는 거고 무엇보다 당내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혹시 모를 이탈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자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대표의 선고가 이게 다가 아니고요. 곧바로 다른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흘 뒤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어제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재판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위증교사 사건 상당수가 금고형 이상을 받았다는 통계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됩니다. 예, 다른 재판들은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송금과 대장동 재판,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앞선 두 재판 모두 2심과 3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대표 대법원까지 올라간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앞서 민주당 분위기 봤습니다만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판결 정치적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고 사법부는 이에 동조해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정치 판결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입니다. 기존 검찰 독재 프레임을 사법부까지 확대하고 있는 건데 당장 장외 집회를 장기화할 공산이 큽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확산하고 지층 결집하기 위한 전략인데 국회 재표결이 사실상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당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전략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략을 그대로 뒤집어서 판사를 겁박하는 무력 시위라는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사법부를 자극하는 거대 야당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재명 방탄정당 이미지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어제 선고 직후부터 위증교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의 공세가 더 세질 것이라며 이럴수록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판결의 결정적 순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TV 토론의 특성을 감안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이 논리를 가져왔지만 1심 재판부는 토론회와 다른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란 근거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때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온 판례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의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도 마찬가지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리는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습니다. 방송에서 한 발언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형식이고 국감에서 한 발언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했던 토론의 논리가 이번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 대표 본인의 발목을 잡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먼저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이 대표의 말이 자승자박 상황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대표적으로 김문기 모른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대표 본인의 말 때문에 유죄가 된 경우입니다. 예,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 말 자체는 재판부가 무죄라고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처음에 기소한 이 발언은 고 김문기 처장 사망 다음 날 방송 출연에서 진행자가 이 대표에게 김 처장을 압니까? 이렇게 묻자 모른다고 했던 그런 그렇죠. 발언이었습니다. 예.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법원은 내가 누굴 안다 모른다 이런 정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거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을 수습하려 했던 이 대표의 다른 발언이 오히려 유죄로 인정돼 버리게 됩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김 처장을 모른다고 이제 이 대표가 주장하자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같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게 조작이라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거 조작한 거죠. 이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처장과 같이 골프를 치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 대표 본인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 발언도 역시 이 대표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 당초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 때 나온 거였죠. 이 대표는 이게 국감을 받는 경기지사로서 한 말이지 당선 목적을 위한 대선 후보로서 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예, 국감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도지사가 받는 거니까 얼핏 보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대표의 다른 어떤 발언이 또 발목을 잡았어요?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다가 이 대표가 국감 한 달 전에 했던 한 신문 인터뷰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국감을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나는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 대표 스스로 국감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고 당시 발언 내용도 이게 경기지사가 아니라 성남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감보다는 대선과 관련한 주제였다. 즉 이건 대선 후보로서 한 허위 발언이다. 이게 법원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대표의 말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사실 김문기 처장 이 사람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 이 부하 직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김 처장이 가족과 나눈 영상통화가 이 대표의 유죄 증거로 오히려 채택됐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때 이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하 직원들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경우가 있나요? 이 성남시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 대표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재판부는 판결문에다가 이 법정에 출석했던 성남시 공무원들 전원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혹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백현동 용도 변경 등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지금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재판부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만큼 남은 재판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김천의 한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가 추돌 사고 뒤 버스 승강장을 덮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부근에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10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극심한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재호 기자입니다. 가로수를 부러뜨린 대형 화물차가 인도위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김천시 시청 앞 사거리에서 1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고 차량이 버스 승강장을 덮치면서 7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좌회전하는 승용차라며 집회하는 그 화물차하고 충돌했고요. 충돌하고 나서 이제 화물차가 그대로 버스 승강장 쪽에 이제 직원 근무를 중단하고.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서 등산객들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와 승합차 등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튕겨나온 차량에 각각 부딪히는 등 추가로 7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나우선 차선이 이제 비틀어지니까 따라오던 이제 버스 전용차도 쪽에 있는 차가 튕겨서 나오는 걸 살짝 부딪히고.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까지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울산시 동구 방어진 방파제에서 54톤급 선박이 자초돼 승선원 9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인도에 가득 쌓인 물건들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등하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고 영업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상품들이 인도 곳곳에 가득 쌓여 있고 가게 천막들도 인도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도로까지도 상자가 널려 있는가 하면 화물차들도 길가에 빼곡하게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차도 한가운데로 밀려나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인근에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학교가 3곳이나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걷는 분들도 많으세요. 시장 주변 인도에는 이렇게 성인 남성의 키만한 적치물들이 가득 쌓여 있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행여나 학생들이 다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를 기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많은 관계기관에 요청을 드리고. 지자체가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인들은 몇십 년 동안 이어진 방식이라며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 TF가 구성된 상태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반발이 엄청나고. 물건이 안 보이면 물건이 안 나가죠. 보여야 물건을 사가죠. 시민의 안전과 상인들의 생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측에 보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해법에 있어선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중국이 영내 당사자로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반면 시 주석은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합니다.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 주석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为促进地区和平稳定和发展繁荣做出更大贡献。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같이 했고 각각 방안과 방중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영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세 나라는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별한 신뢰를 주고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의 고별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2, 3개월마다 북한군이 만여 명씩 순환 파병될 거란 첩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1년 정도면 북한군 10만 명이 드론 등 현대전에 능숙해질 거란 분석인데요.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뿐 아니라 자주포까지 지원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외부의 한글로 지읒이 적힌 자주포가 기차에 실려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SNS에서는 북한의 170mm 곡산포가 러시아에서 이동하고 있다며 구글로 사진이 찍힌 위치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곡산포 혹은 주체포와 외형이 유사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미사일에 이어 자주포까지 지원되는 셈입니다. 병력 파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2개월에서 3개월마다 1만 명 정도 순환 배치될 것이라며 추가로 파악한 첩보 사항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 1년 만에 현대전을 경험한 숙련된 북한군 10만 명 정도가 배출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쿠르스크에는 북한 통제관리센터가 설치됐고 북한군 장교들이 이곳에서 파병된 자국의 제93 특수부대 여단을 관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돌격 보병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가 북한군이 박격포와 드론 훈련을 받았다며 돌격 보병보다는 드론 운영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드론 성능 시험 현장을 찾고 대량 생산을 지시하면서 러북간 드론 기술 이전 정황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 인사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지명자는 극단주의를 상징하는 문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비과학적 주장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아예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4년짜리 크루즈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파격 인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44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가 자질 논란에 이어 문신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헤그세스의 몸에 있는 문신이 극우 기독교의 상징이며 팔에 있는 문구는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사용된 구호라는 주장입니다. 헤그세스는 지난 2017년 성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또 맥 게이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데 이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백신 반대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The problem with RFK Jr.'s ideas is that they sound really good on a bumper sticker, but when you go one step deeper, it gets very confusing very quickly. 인사 논란과 관련 CNN은 트럼프 인수팀이 인사검증 때 FBI 신원 조회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27살 캐롤라인 레빗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지명하는 파격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4년짜리 초장기 크루즈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140개국을 들른 뒤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는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20대 한국 남성이 페루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독거미 등 멸종 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공항 검색대에서 걸린 건데요. 아마존에서 불법으로 잡은 수백 마리의 거미와 진해, 개미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이 곤충은 거미의 한 종류인 타란툴라입니다. 독을 가진 독거미 일종인데 성격이 온순해 애완용으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타란툴라를 포함한 멸종 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남성의 복부 주변이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안 요원이 검문을 시도해 덜미를 잡은 겁니다. En el momento de la revisión se observó que el ciudadano había condicionado estos ejemplares en pequeñas bolsas Ziploc con papel filtro y se encontraban alrededor de su cuerpo siendo contenidas por 2 pajas. 이 남성은 타란툴라 320마리 외에도 진해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 등을 숨겨 출국을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일부 종은 페루에서도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은 남성이 밀반출하려던 야생동물이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종의 경우 연말 밀거래 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밀반출 과정에서 보안 검색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맞이한 첫 주말이지만 입시의 긴장감은 논술 시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대학에는 수시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첫 주말,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논술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감독관 키의 절반만한 큰 시계가 놓여 있고 안내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메가폰까지 등장했습니다. 고사장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와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응원의 목소리를 내봅니다. 대전이어서 어제 오후에 기차 타고 올라왔고요. 시험 끝날 때까지만 무사하게 잘 보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100분간의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 인도와 차로는 발 디딜 틈 없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이산가족 찾기와 같은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15,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논술고사를 치른 성균관대학교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고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이처럼 도로 차량도 통제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라는 분석에 수시 모집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험생들은 논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변별력을 좀 가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서 이 논술이 조금 크게 친구들의 합격 그런 대학교에 크게 영향을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치열한 경쟁률 속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영화관이나 유통업계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험표가 꼭 필요한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이틀 전 수능 시험을 치른 이서준 씨는 주말을 맞아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왔습니다. 영화표는 수능 수험표로 할인을 받아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습니다. 영화관도 할인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먹을 것도 할인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험표 들고 나와서 할인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그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쉬면서 영화 보고 애들이랑 쇼핑하고 할인 받아서 가고 싶어요. 그간 공부하느라 잠시 미뤄둔 것들을 하라는 듯 수험표는 만능 할인 쿠폰으로 변신했습니다. 백화점에선 수험 생활에 마친 수험생들의 단장을 위해 수험표를 제시하면 일부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줍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다른 해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캐주얼 브랜드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공원들도 수험표를 가져가면 자유이용권을 2만 원대에 제공합니다. 다만 수험표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있는 만큼 대여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활용할 때도 확인 후 반드시 회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내년 초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중국의 비아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중국 내수 시장을 석권한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 이 시점에 왜 한국 시장일까요?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비아디 시안 공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줄줄이 이동하는 차체에
로봇이 자동으로 부품을 장착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시안 공장 생산 라인인데 이곳에서 만드는 전기차만 연간 1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비아디의 핵심 기지로 꼽힙니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두르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원동력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배터리 생산부터 차량 제조까지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만드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공급하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수 시장을 석권한 비아디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건 중국산 관세 강화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과 중국차의 부정적인 유럽에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한국 등 외곽에서 우회로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中国的新能源汽车可以采用直接投资的模式，在一些重要的市场进行深耕，同时呢，也可以向其他的市场去继续的扩展。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허물기 위해 비아디가 진출 초기 파격 할인을 벌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비아디가 저렴한 가격 대비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력까지 인정받아 초반 안착에 성공한다면 전기차 분야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안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 오후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제2회 인류의 실천 분중 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언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한낮에도 10도 선에 그치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1도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내륙 곳곳으로 내리는 비는 밤 사이에 대부분 잦아들겠고 약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2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12도, 대구는 13도로 오늘보다 8도에서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경북 김천의 직지사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마칩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가보자고 시즌3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